안녕하세요. 보청기와 난청에 대한 다양한 상식과 지식을 전해드리는 이경원 보청기 연구소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보청기에 대해 일반인은 물론 보청기 관련 전문가도 착각하는 가장 흔한 오해 두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에서는 보청기 전문가가 아니라면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난청이 발생했을 때 보편적으로 쉽게 착용할 수 있는 보청기는 기도보청기를 말합니다. 먼저 기도보청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보청기는 외부에서 들어온 소리를 귓바퀴 뒤 또는 웨이도 내에 삽입한 증폭기를 통해 증폭한 후 고막으로 전달하고 이를 이소골을 거쳐 달팽이관으로 전달하는 방식의 보청기입니다. 기도보청기의 형태는 크게 귀걸이형과 귀석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 외에도 지금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 포켓형이라고도 하는 상자형도 있습니다. 보청기의 형태 그리고 이에 따른 특징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고 오늘은 기도보청기에 대한 흔한 오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 보청기를 착용하면 청력을 정상으로 개선하여 멀리서 들리는 작은 말소리까지 잘 듣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청기를 착용하면 청력이 정상 청력과 같아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주 작은 소리까지 잘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청각기관, 특히 달팽이관의 손상에 의해 발생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은 작은 소리는 잘 듣지 못하지만 큰 소리는 잘 듣는 누가 현상과 보청기의 증폭 특성으로 인해 작은 소리를 듣는 능력, 즉 청력 역치 레벨을 정상으로 개선해 주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보청기는 멀리서 들리는 작은 소리 또는 속삭이는 소리까지 크게 듣게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은 보청기라기보다는 도청기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보청기의 전기음향 조절을 통하여 아주 작은 소리를 듣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 잡음의 과다한 증폭, 음질의 저하, 불안정한 어음 레벨 등의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보청기의 근본적인 착용 목적은 대화음을 편안하게 들을 수 있도록 해주어 일상생활에서의 의사소통에 도움을 주는 기기라 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누가 현상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대화음 레벨에 대해서 간단하게라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데 대화음 레벨이란 일상생활에서의 의사소통에 사용하는 어음 레벨을 의미합니다. 대화음 레벨에 대해서 스위스에 본부를 둔 국제전기음향위원회 IEC에서는 55에서 80dB의 음압 레벨 SPL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일상생활에서 의사소통에 사용하는 어음 레벨은 최소 55dB, 크게는 80dB SPL 정도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정상 청력으로 들을 수 있는 50dB SPL 이하의 어음은 일상생활에서의 대화 레벨이 아니라 속삭이는 소리입니다. 따라서 감각신경성 난청의 경우는 보청기를 착용하더라도 증폭기의 특성과 누가 현상 때문에 속삭이는 소리는 잘 듣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측의 그림은 한국어 대화음 레벨을 나타낸 것입니다. 한국어의 대화음 레벨은 영어음과 비슷한 국제어음 시험 신호, 즉 ISTS와 최소 대화음 레벨에서 차이가 나타나는데 한국어 대화음 레벨은 국제어음 시험 신호에 비해 최소 대화음 레벨에서
5dB 정도가 더 높게 나타납니다. 이 수치는 난청인, 특히 한국 난청인이 착용하는 보청기의 전기음량 조절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잘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오해는 보청기를 착용하면 말하는 사람에게 집중하지 않아도 상대방의 말을 완벽하게 알아듣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난청의 원인이 소리를 달팽이관으로 전달하는 외이도, 고막, 이소골에 문제가 있는 전음성 난청의 경우에는 보청기의 착용을 통해 대화음을 잘 이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난청인 중 대부분을 차지하며 달팽이관, 중추청각신경 경로, 청각피질 등의 손상 또는 노화로 인한 감각신경성 난청인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근본적으로 어음의 인지 능력이 저하되며 소음이 있는 곳에서 어음 또는 대화음의 인지는 더욱 어렵게 됩니다. 따라서 노인을 포함한 대부분의 감각신경성 난청인은 보청기를 착용한다 하더라도 일상의 대화음을 완벽하게 이해한다는 것은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감각신경성 난청이 발생하면 왜 어음 인지 능력이 저하되는지, 그리고 보청기를 착용하더라도 일상의 대화가 왜 힘든가에 대해서도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인 보청기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청기는 나쁜 청력을 정상 청력으로 개선해 주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보청기는 일상의 대화음을 적당한 크기로 들려주어 의사소통에 도움을 주는 기기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달팽이관에서 청각피질까지 청각기관의 손상, 노화 등으로 인해 기능 저하가 발생하는 대부분의 감각신경성 난청은 보청기를 착용하더라도 대화음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청기에 대한 가장 흔한 오해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보청기를 착용하면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에 대해서는 차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보청기를 이해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희망합니다. 앞으로도 보청기, 난청과 관련하여 더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